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복지 진로와 취업 성공을 지원하는 복지스쿨입니다. 이전 복지스쿨 영상에서는 이력서 작성 팁과 이력서 작성 실제 사례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취업 준비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복지기관 취업을 위한 이력서 작성은 그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특별히 아동복지 분야 취업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아동 분야 실제 이력서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공개한 이력서 내용과 여러분의 자격이나 경력을 비교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이력서 작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인 이력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분야 중에서 아동복지 분야, 아동 영역에서 여러분이 취업을 하신다고 하면 대표적인 기관이 아마 지역아동센터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실습도 많이 하셨죠? 지역아동센터가 좀 대표적 기관이 될 것 같고 그 외에 방과후 학교라든가 우리 동네 키움센터, 네, 최근에 굉장히 많아졌고요. 다양한 아동 시설들이 있습니다. 아동 시설이라고 하면 아동이 생활하고 있는 아동 생활시설,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우리 그룹홈이라고 하는 그런 시설들이 다 이 시설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물론 지역사회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내에서도 아동 영역이 있기는 한데 자, 오늘 말씀드릴 이력서는 좀 더 아동이 특화된 기관 이력서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이력서 영상을 보셨으면 여러분 이제 아실 거예요. 자, 이력서 양식 같은 경우는 기관 자체 양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자유 양식. 그러면 여러분은 꼭 채용 공고 났을 때 기관 양식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기관 양식이 있는 경우는 맞춰서 사용하시고 없는 경우에는 여러분 자유 양식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력서 양식 좀 이렇게 보기 편한 거. 그래서 그런 양식을 잘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면 인적사항 기본적인 내용 잘 작성하시면 되고요. 사진 잘 부착하시고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은 취미 특기는 조금 생각해서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우리 지원자는 캘리그라피 부가트 이걸 취미 특기로 적었어요. 자,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이 취미나 특기도 이 기관의 우리 어린이들에게, 우리 아동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 교육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적어주시면 아무래도 좀 눈에 들어와요. 아동기관은 굉장히 다양한 취미 특기 적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더, 노래, 미술, 종이접기, 요리도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 독서지도, 이런 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전 이력서 영상처럼 영상 편집, 이런 것들도 취미나 특기에 기록을 하면, 좀 관심 있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자기 취미 특기를 좀 고려해서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주소와 관련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역아동센터나 방과후학교, 우리 동네 키움센터 이런 경우에는 채용 공고에 지역 거주자 우대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 지역 사람을 뽑을 확률이 좀 높아요. 높은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지역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력서를 낼 수 없다 이런 건 아니고요. 일단 지역 거주자를 좀 우대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기관에 꼭 이력서를 내고 싶다라고 하면 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력서가 좀 괜찮고 이 사람의 경력이나 자격이 좀 뛰어나면 꼭 지역 거주자가 아니라도 우리가 서류 전형 통과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기관 같은 경우에는 꼭 지역 거주자여야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좀 아무래도 어렵죠. 그걸 좀 고려하시면 되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생년월일, 나이 있잖아요. 왜 우리 30대, 40대 만학도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도 아동 영역은 이력서 작성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좀 다른데 너무 갓 졸업한 학생을 뽑지 않으려고 하는 기관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어, 너무 경험이 없거나 너무 어린 경우에는 퇴직이 좀 빨라요. 이게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들도 있고 퇴직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뭐 이게 나이가 어느 정도 있고 경험이 있고 뭐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있다거나 그래서 30대나 40대 뭐 이런 분들도 채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음, 좀 관심 갖고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 학력사항은 여러분 기본적인 내용 작성하시면 되죠. 그래서 뭐 고등학교부터 작성하는 경우들도 있고, 뭐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성적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성적이 좋으면 작성하고, 뭐 4.0 이상 된다라고 하면 작성을 하시고, 만약에 성적이 너무 낮다, 2점대다, 뭐 이러면 이 부분은 자유양식인 경우에, 이력서 자유양식인 경우에는 없애버리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그냥 굳이 막 2점 몇의 성적을 보여주실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 이렇게 좀 편견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자, 근데 이 학생은 지금 성적이 되게 좋은 성적이잖아요.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고요. 이 비고란에 뭐 성적 장학금 받은 거, 뭐 성적 우수상 받은 거, 이런 거 써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자격사항이에요. 뭐, 굉장히 이제 자격증, 기본적인 자격증은 이 사회복지기관, 아동 영역에서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중요합니다. 자, 이런 그 아동 영역에서는 꼭 사회복지사 1급이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회복지사 2급으로도 취업이 가능하고요. 우리 학생, 이 지원자가 굉장히 좋은 그 플러스 요인을 갖고 있는 거는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보육교사 국가 자격증을 두 가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아동 쪽에서는 이 보육교사 자격증을 굉장히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자격증을 같이 갖고 있다 그러면 1차 서류 면접에서 합격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기관마다 조금 더 강조하는 자격증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기관에서는 사회복지사 2급, 우리 기관에서는 보육교사 2급, 우대 뭐 이런 거 써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채용 기관의 공고에 따라서 뭐 자격증 하나만 이렇게 제시되는 기관들도 있으니까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구나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지만 사회복지사와 보육교사 자격 두 가지를 갖고 있으면 굉장히 취업에 유리해진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동기관에서도 운전면허를 갖고 있으면 좋죠. 근데, 2종 정도 갖고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기관은, 아동기관에서도 일종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운전이 가능해야 된다. 지금 바로 운전해야 된다라고 제시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만약에 실제 운전 가능 여부가 채용 공고에 나와 있다면, 실제 운전 가능하다고 비고란에 작성해 주시면 1차 서류에서 이렇게 눈에 딱 들어오게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외에 이런 부가트라든가 특수아동 지도사 이런 것들은 지금 민간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뭐 관련된 자격이 있으시면 뭐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좋고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국가 자격증이에요. 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육교사 자격증. 그 외에 좀 부가적으로 민간 자격증을 넣을 수는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경험이죠, 경험. 실제 경력들. 지금 대학을 바로 졸업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인 어떤 기관 경력은 없어요. 없을 수 있죠. 지금 그러면 어떤 거를 잘 작성해야 돼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자, 실습 경험 이런 것들을 잘 작성하셔야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친구를 보면 이 지원자를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실습을 했고 어린이집에서도 실습을 했고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인턴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딱 봤을 때 우리 아동기관에 정말 필요한 경험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이력서입니다. 이 이력서가. 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아동 관련된 부분에서 실습을 했네요. 아동 방과 후 집단 프로그램도 했고, 아동 관찰, 뭐 사례 관리 이런 내용으로 실습이 진행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잖아요.
어린이집에서 만 5세 반을 담당했어요. 그래서 관련된 뭐 수업 진행하고 이런 내용들이 실습에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습을 2개나 했는데 거기다 플러스 인턴까지 했어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인턴을 했고 관련된 프로그램, 뭐 프로포저도 작성해보고 이 내용들을 실습 내용을 잘 작성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기관 입장에 봐서도 이 기관 입장이라고 생각하셨을 때, 자, 지금 이 지원자의 실습 경험, 어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우리 기관에 관련 있는 경험들을 한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지역아동센터에서 만약에 사람을 뽑는다라고 하면 이렇게 지역아동센터 경험, 실습이든 인턴이든 동일한 기관에서 경험한 사람을 뽑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지 내용을 대충 알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 지원자 지금 경험이 굉장히 좋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알아두시고요. 여러분이 아동 쪽 기관에 취업하신다고 했을 때 여러분의 실습이라든가 여러분의 경험은 어떤지 좀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 내용뿐만 아니라 앞에 지금 이 자격사항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의 자격사항하고 뭐 어떤 것들이 좀 비교를 해보시면서 이 영상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 지금 지원자 자원봉사 경험을 보면 자원봉사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봉사는 웬만하면 5개월, 6개월 좀 이상 꾸준하게 하는 자원봉사를 기관에선 선호해요. 그래서 이 지원자 같은 경우에도 한 6개월 정도 꾸준하게 지금 자원봉사를 열심히 한 것 같아요. 특히나 자원봉사도 지금 채용 기관하고 연결된 기관이죠. 지역아동센터. 거기서 아이들 학습 지도도 하고 프로그램 진행 보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는 이 학생이 봉사단이었나 봐요. 봉사단 단장의 역할도 했고요. 그러면서 아동 청소년 문화의 집이 보통 초등학교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동 청소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뭐 축제 활동 지원하고 이런 역할들을 잘 했네요. 그래서 지금 요 학생의 이 이력서의 굉장히 장점이라고 하면 지금 자격이 사회복지사 자격, 보육교사 자격 2가지 자격증을 갖고 있는 데다가 실습이라든가 지금 자원봉사 경험이 아동 쪽으로 쭉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 그러면 기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우리 기관에 와서도 바로 잘 적응하겠구나. 일 열심히 할 수 있겠구나. 유사한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도 좀 잘 적응하고 아이들하고 빨리빨리 관계를 잘 맺을 수 있겠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이력서를 쓰면 대체적으로 서류는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서류 합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접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경력과 여러분의 뭐 자격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서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준하게 여러분이 이력서를 작성해보면 무난하게 1차에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 아동복지 분야 실제 이력서 작성 사례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아동 분야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참고하셔서 이력서 작성 방법도 알아두시면서 어떤 자격과 경험이 필요한지 미리 준비하시면 취업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복지스쿨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